안녕하세요. 군형법 전문 변호사 천변TV의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언론에 보도되는 큰 사건 외에는 제대로 치료비나 수술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기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는 다양한 훈련에 참여하는데 비단 훈련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 또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골절상과 같이 몇 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시력을 잃는다든지 한쪽 다리를 잃는다든지 하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장애가 남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치료나 수술 및 입원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부상당한 군인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보훈제도라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의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의의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위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부상을 입게 된 경위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냐,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을 입어야 하는 것은 공통적인 요건인데요. 보훈청은 이 직무 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예산상의 제약 요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군에서 다친 모든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훈청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많은 경우가 이미 입대 전에 해당 부위를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라도 군 복무로 인해서 악화된 것이라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 볼 만하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 보훈청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겠는데요.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바로 제소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훈청으로부터 비해당 처분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관할은 피고, 즉 비해당 처분을 한 보훈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예컨대 부산지방보훈청이 비해당 처분을 했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산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의 보수를 제외하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우편 송달료가 약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소송 과정에서 신체 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고요. 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의 회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감정이나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소송이 이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 신청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에 걸리신 경우고요. 두 번째는 부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질병이 군 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암의 경우에는 암의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 복무와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에서는 대부분 다 부정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퉈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질병보다는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로 인정받기가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부상을 입는 경우는 특정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옮기다가 그 물건이 떨어져서 다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군 복무와 그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많이 신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이런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디스크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보훈청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대 전에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입대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던 사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스크로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업을 많이 했다거나 오래 앉아 있었다거나 이런 사유로는 거의 100% 비해당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디스크로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예컨대 포탄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을 했다던가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다던가 이렇게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